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알테오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잘못된 내용, 뭐 루머가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든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짜든 진짜 기사든 일단 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잘못된 내용이 나왔다. 그 잘못된 기사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 기사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주가가 빠졌다 이게 아니라 주가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빼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루머던 어떤 뭐 잘못된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게 밝혀졌다라고 하면 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전에 가격을 가야 돼요. 근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래서 이러한 거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좀 빠진다. 그러니까 아무 기사가 없어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기사가 좋게 나온다. 번복되는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러한 것. 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좀 보면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 잘 나오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외인도 매도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좀 이 자리는 부담스럽구나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뭐 개인들도 매도는 했죠. 매도는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자 이러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자 매수가 들어왔죠. 이 매수도 수익을 보는 구조, 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지금이죠. 지금부터 내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러한 자리에서 예, 이런 잘못된 내용이 자 뒤집힌다 라고 한다라고 해서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매수를 했던 이 부분 신규 매수도 있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가 된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물타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게 뭐냐. 어떤 기사가 잘못된 기사든 무슨 기사든 일단은 주가를 빼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 수급, 그 다음에 추가로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자, 표현이 떠넘긴다라고 하면 주가를 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떠넘긴다라기보다도 일단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그 기사, 괜히 나오지 않는 그런 기사,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 아무래도 좀 정보가 좀 많은 기관 쪽에서 매도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충분히 기관과 외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왜 개인이 들어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 주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자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올릴 때 지금 여기에 개인들의 매수도 매수이지만 확실하게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할 때도 엄청난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을까. 아, 완전히 이 잘못된 내용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아,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 털기를 하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많이 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올라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당연히 더 걱정이 되겠죠. 근데 올라갈 때 올라가서 자리를 지켜준다든지 추가 상승 계속 나오면 걱정이 될 필요가 없지만 올라가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 왜? 비중이 더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상에서 한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주봉상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 여기에서 제가 두 줄을 샀어요. 여기에서 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악재로 인해서 빠지던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던 빠지는 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빠진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냥 빠져도 되는 자리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이 기술적이라는 게 뭐든지 정확하게 매번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 차원에서 내가 두 주만 제가 사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되는 이 모습이라든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제 분봉상에 그런 것을 한번 그냥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켜봤을 때 확실하게 역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런 변동성도 있지만 이 거래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호가의 움직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 호가의 움직임이 더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개인의 수고, 기관의 수고, 외인의 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뭐 개인이 많이 들어간다. 오늘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외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한다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주체, 그러니까 이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빨리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끌어올리면서 추가로 개인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월봉상에서도 자 장대 양봉의 중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전에 파동이 없었을 때의 이런 장대 양봉은 꼭 중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이라든지 5분의 2 지점 이런 데에서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보면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거의 정 가운데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여기에 대한 이거를 정확하게 이 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일봉상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요. 저 자리가. 근데 이제 주봉상에서도 봤을 때 한 번 정도 여기서 밀려서 그냥 쭉 빠지면 당연히 이건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밀 때 잡는 게 아니라 밀고 끌어올렸을 때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 안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데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주봉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일봉상, 이러한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거는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5일선에서 이탈을 되는, 제가 요즘에
뭐 시젠이라든지 급등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고점에서 이 하방에 밀렸을 때 얘기하는 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오일선이 이탈됐을 때의 밑에 그 중심에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네,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 21선 하방 밑에의 이러한 자리이다. 예,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을 하면서 뭐죠? 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은 고점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가고 이걸 안다. 이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알면 사기꾼이다. 알 수 없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중심이 위쪽에 있냐,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주가가 위에 있느냐, 그러면 위쪽으로 먼저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100% 상승한다, 100% 하락한다, 이건 알 수 없죠.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뺄 때 여기 이탈됐죠. 여기 이탈되면 잡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면 그냥 대충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자리가 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21만 원, 22만 원. 그냥 대충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분봉상에서 자 보겠습니다. 그냥 22만 원 뭐 해볼까요? 아 여기 네, 되어 있네요. 대충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밀립니다. 여기 기술적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일선 이탈 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딱 정지가 되죠. 정지가 되다가 어떻게? 자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서 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가 1차적인 기술적 자리. 근데 굳이 저렇게 급하게 빠지는 걸 보는데 올라가는 거 확인 안 하고 잡을 이유가 없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21선 이하에 빠지는 다음 자리. 이게 이 캔들에서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해소가 됐죠.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갭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이치로 가야 돼요. 근데 주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뺄 때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 올릴 때 힘이라는 게 있어요. 뺄 때 올릴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올린다. 아무리 이전에 잘못된 내용과 그 내용이 바뀐다. 좋은 쪽으로 바뀐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고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딱 정지가 되는 하방으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1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자리도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지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갈 거냐.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죠. 여기에서 지금 이 하락할 때보다도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변동성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변동성을 말씀드렸죠. 거래량의 변동성이 막 엄청난 호가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 별로 없고, 그쵸? 분봉사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움직임에 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위에 올라간던 내려가던 이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한 번 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에 대한 중기 또는 이 다음의 그림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그림을 보면 당연히 뭐 반반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음봉으로 봤을 때는 밀릴 것 같고 지지되는 거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고 그쵸?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저는 좋은 것은 갭상승을 해서 올리는 게 좋다. 잠깐만요. 저 시간에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에 예, 뭐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시간에 거의 뭐 상승이 없습니다. 0.09% 상승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내일 갭상승으로 올라간다, 뭐 개파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일단은 갭상승을 해서 안착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거래량도 적절하게 터져지면서 안착을 해주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확인할 것은 갭상승이던 갭상승이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끌어올렸을 때 힘과 갭상승해서 올리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갭상승하는 게 좋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여기가 나중,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야 하는 캔들이 앞뒤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그 기술적으로 밑에 두 단계죠. 5일선 밑에, 21선 밑에. 이건 정확하게 지금 지켜줬다라는 거. 개인이 지키든 누가 지키든 일단 지켜줬다라는 거. 이거는 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예, 이거의 결론을 당연히 내려드리지 못하지만 내일 모습에 있어서 분명히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착을 해야 된다. 이후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할 수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더 터진다. 이것보다 적은 거래량이 터진다더라도 이미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지만 그래도 많이 터지면 당연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